여러분, 오늘부터는 영화 속에 비친 법 얘기를 몇 편에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영화사기 나오는 법리,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영화들 소개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첫 번째 영화로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다룬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라고 하고요. 바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 흥행작입니다. 애슐리 조드가 주인공 리피 역을 하고 하버드 대학 영문과를 우등 졸업한 성격파 배우 타미 리 존스가 지독하지만 정의로운 보호관찰관 역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무대는 미국 워싱턴주의 어느 부촌. 주인공 리피와 닉 부부는 4살 난 아들 하나 두고 있고 깨가 쏟아지는 부부는 아니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부. 남편은 언변 좋고 인물 좋은 쿨 가이. 주말 리비의 절친한 친구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를 위한 모금 파티가 있습니다. 그 파티가 끝난 후 둘은 남편 친구의 요트를 빌려 근교 항해를 떠납니다. 두 사람은 배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사랑도 나누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손과 옷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놀라 남편을 찾는데 남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판위에 올라보니 피 묻은 칼만 보일 뿐 응급결에 칼을 집어들고 서 있는데 해양수비대가 들이닥칩니다. 며칠 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주인공을 경찰은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하지만 기어이 배심인단은 그녀를 살인으로 판결합니다. 속절없이 살인범이 되어버린 그녀. 아들 교사 절친에게 맡기고 그녀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유일한 낙은 아들과 전화하는 것인데 재소 얼마 후 연락이 끊어집니다. 힘들게 다시 절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아들과 통화하는 도중에 아들이 아빠 하며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살인은 위장된 것으로 남편은 버젓이 살아있고 친구는 그의 정부였으며 남편과 정부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전직 변호사 출신 동료 여제수가 한마디 충고합니다. 가장 값진 충고가 될 터이니 잘 들어두라며. 남편이 당신을 죽였다며. 그렇다면 2번씩 유죄 핑계를 내릴 순 없어. 그러니 나가서 남편을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얘기를 떠나면 그를 찾아내. 그걸 찾으면 그를 죽여.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그에게로 걸어가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그래도 어느 누구도 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정확한 것인지는 이 프로그램 끝부분에서 자세히 다른 법적 이슈들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복수를 하기 위한 체력을 기릅니다. 6년 후 마침내 그녀는 가석방이 되고 보호관찰 숙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보호관찰관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딸을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전직 법대 교수인데 그 상처를 그녀같이 가석방된 죄수들 상대로 풉니다. 가석방 조건을 어기면 여지없이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일체의 인정머리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와 아들 찾기에 불타는 여주인공은 감옥 재입소도 각오하고 남편과 정부를 찾아내기로 합니다. 남편과 노라는 정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가 재직했던 학교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잃은 리비를 잡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뜨죠. 결국 그녀는 잡히는 신세가 되고 차를 실어서 운송하는 페리선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러나 차를 바닷속에 빠뜨린 목숨을 건 모험 끝에 탈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콜로라도까지 정부를 찾아갔더니 몇 년 전에 집안 가스 폭발로 그녀 또한 죽고 없습니다. 이 사고를 가장한 살인 또한 남편의 짓이죠.
남편은 또 다른 이름을 쓰고 행세하다가 거기 S조차 다시 사라지고는 없습니다. 한편 도끼가 오른 보호관찰관은 집요하게 리비를 쫓아옵니다. 리비는 남편이 평소 그림에 조예가 깊었던 사실에 착안 한 화랑에서 남편 추적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아슬아슬하게 보호관찰관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한편 그녀가 찾아낸 남편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번엔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에서 미혼의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과 보호관찰관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둘 다 뉴올리언스에 도착하는데 보호관찰관 또한 남편의 행적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맞닥뜨린 주인공과 남편 두 사람. 주인공은 아들을 요구합니다. 아들만 주면 다 용서하겠다고. 두 사람은 뉴올리언스의 명물로 유명한 공동묘지에서 아들 인도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웬일인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를 피해 묘비들 사이를 요리조리 도망다닙니다. 알고 보니 이 또한 남편의 간교한 칙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대역을 써서 그녀를 유인 관 속에 시체와 함께 넣어버립니다. 남편은 주인공을 죽여버렸다고 믿지만 주인공이 죽을 수는 없는 법이죠.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하고 남편과 또 한 번 대치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낸 보호관찰관도 그녀를 동정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총을 들이대고 그녀는 변호사 죄수에게 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내가 마르디그라 축제 한복판에서 당신을 쏘아 죽여도 아무도 내게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지.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이전에 어차피 남편은 이미 법적으로 죽은 몸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도 동조하지요. 자신은 전직 법대 교수인데 그녀 말이 맞다고. 할리우드 영화가 흔히 그러하듯 막판 남편은 또 한 번 비겁한 짓을 하다 주인공의 총에 맞고 죽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아들과의 재회에서 주인공은 의외로 담담한데 관객들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결국 남편을 죽였는데 정말 그녀는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주인공은 정말 재판도 없이 무죄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떤 것이고 왜 남편을 죽인 데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미국 연방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재차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double jeopard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법으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실제 형사법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 헌법 제1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한 범행, 동일한 범죄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만 해당되니까요. 이 만화 한번 보시죠. 미국의 경우 동일한 행위이지만 주법 위반도 되고 연방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이지만 동일한 범행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만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보지요. 라드니 킹 사건 기억하시죠? 라드니 킹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가혹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처음 열린 재판에서 가혹 행위를 한 경찰관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론이 들끓자 연방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하고 이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다음엔 유죄가 되었을까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처음엔 주정부가 주법 위반으로, 다음엔 연방정부가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목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이 영화가 현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처음 배안에서 주인공이 남편을 죽인 혐의로 소추된 범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뉴올리언스의 살인은 같은 범죄가 아니죠. 그것은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녀는 정말 살인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녀의 살인 행위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 조치. 그래서 그녀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무고하게 산 감옥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면 그녀를 오판으로 감옥에 넣게 한 검사는, 배심원은, 판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당한 검사의 직무 수행, 배심원 재판 수행, 판사의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알면서도 일부러 유죄 편결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람들은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도 영화 속 법 얘기를 할 텐데 법 얘기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